한국 법원이 강제징용 관련 배상 판결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강제 매각 절차에 들어가면서 일본이 연일 경고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월 4일 마이니치 신문은 한국의 일본 기업 자산 압류 결정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한 스가 관방장관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압류 자산의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한국 측에 거듭 지적하고 있다. 앞으로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내놓도록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2019년 5월 3일 언론인 코리아 리포트 편집장이 발표한 강제징용 문제에서 일본의 보복, 전전긍긍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보복의 라인업이 9가지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2019년 3월 12일 아소다로 재무장관은 중요한 재무금융위원회에서 만약 일본이 레드라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매각이 한국에서 이루어진다면 이에 응분하는 보복을 각오해야 한다며 여러가지 보복 조치가 있으리라고 본다고 발언했습니다. 기사는 스가 관방장관이 보복 조치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상정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의 소환, 국제사법재판소의 제소, 일본 내 한국 기업의 세무조사 강화, 한국인 본국의 송금 규제, 한국 제품의 관세 강화, 무역보험 적용에서 제외, 부품 소재 수출 중단, 한국의 TPP 가입 거부, 한국인의 입국 비자 심사 강화 등 9가지 항목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한국이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있는 것은 부품 소재 수출 중단과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강화라고 지적했는데 기사가 쓰여진 2개월 후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를 실행해 옮겼습니다. 당시 한국이 휘청거릴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들이 큰 성과를 발휘하지 못했지만 아직도 일본 정부와 네티즌들은 자신만만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동의를 얻은 몇 가지 반응들을 살펴보면 어떤 보복을 할 것인지 발표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 아소는 강하니까.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빨리 듣고 싶다. 용서하지 말고 무릎을 꿇을 때까지 조여야 한다. 압류가 실행될 경우 유감이라는 말은 삼가해주세요. 반드시 대항 조치를 취해주세요. 전 세계가 얕잡아볼 수 있으며 웃음거리가 됩니다. 국교 단절도 자신은 상관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타협하는 정권이라면 다음은 없다고 생각한다. C19 문제에 대한 오명을 벗을 기회이다 라는 반응들이 있었고 일본 트위터에서는 일본 정부는 오로지 국제법 위반이라는 발언이나 유감이라는 말뿐이다. 더 강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압류까지 온 것은 일본 정부의 미온적 대응이 자초한 결과일 것이다. 쓸데없는 일에는 현명하고 중요한 일에는 뒷전인 훌륭한 정부. 주한 대사를 귀국시켜 단교 준비를 진행시켜주세요. 여기서 현금화되고 유감으로만 끝난다면 지지율은 0이 될지도 모르겠다. 야만적인 한국을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모든 선택지를 놓고 대응할 것이라는 일본이 이번엔 9가지 보복 라인업 중에서 어떤 강력한 대응으로 한국을 더욱 강국으로 만들어줄 것인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